전자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 주고 너무 앞서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접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3년 반 만에 이 나라 성한대가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경제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한다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했고, 그러고 집 없는 그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집을 요즘은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조차 얻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은 고갈이 나고 빚내서 돈잔치하고 이래서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요즘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 보시지 않습니까? 법을 가장 준수하고 법의 규범이 돼야 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장 법을 먼저 올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자기들 패거리들의 모든 비리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대내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이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바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에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해갖고 해안 철조망 다 걷어냈죠. 감시초소, 휴전선 감시초소 다 걷어냈죠. 주해 다 걷어냈죠. 탱크 장벽 다 걷어냈죠. 한강 하구 지도도 북한에 넘겼죠. 자, 그리고 정찰기가 휴전선에서 정찰 활동도 할 수 없이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몽땅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아직은 부족한지 지금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또 하나의 큰 축인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보개혁, 소위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억지로 단독으로 통과시켜갖고 지금 본회의에 곧 올라갈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잘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정말 아까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안보 문제, 특히 정보 업무에 대해서는 참 모릅니다. 어떻게 잘 돼 가겠지, 뭐 그런 건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보 현상은 정말로 바깥에 장벽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또 기둥도 다 무너지기 이렇게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박영규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시 간첩 잘 잡는 국정원을 놔두고 간첩 잡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체 간첩에 체포한 간첩의 10%밖에 잡지 못하는 이런 경찰한테 간첩 잡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정말로 웃기는 일이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호사, 여러분들 어떤 변호사인지 아시죠?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인지 아시죠? 시민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9월에 결성되는데요. 안보심의회가 뭘 하는가 하니까 간첩을 이제 혐의자가 있으면 그 간첩을 수사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간첩 색출활동이라는 것은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이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심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 많은 이상한 변호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무슨 간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중에서 특히 이제 대공수사권 문제는 하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또 질책을 하고 하니까 3년 후에 하겠다고 유예하겠다 그럽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돼도 경찰은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박영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해외 정보망도 없지요. 해외 가서 활동 잘 할 수도 없죠. 간첩 무슨 암호통신 해독할 수도 없죠. 외국 정보기관하고 협력도 할 수도 없죠.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가도 경찰은 절대 국정원 같은 그런 간첩 수사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관에게 간첩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반 경찰의 안보 수사를 맡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걸 일반 경찰이 맡고 있는 나라들은 뭐 칠레, 무슨 페루 이렇게 대외적인 안보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보시죠. 경찰이 지금 보안 요원들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대공수사를 맡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 옛날 공안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또 유능한 검사들이 같은 그 공안부, 그것을 공공수사부라고 만들어갖고 그 업무의 한 40% 정도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 사건 이런 거 하지 않고 무슨 다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공안 검사들,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선출이 돼갖고 지금 거기도 상당히 붕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무사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기무사라고 그러는 그 기무사령부, 그것이 지금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는데 그 개편된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뭐 군인 인권위원회라는 그런 무슨 민간단체가 기무사가 무슨 계엄령 뭐 하려고 박근혜 뭐 때문에 계엄령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첩보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관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아주 폐지한 겁니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보안지원사령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3,600명 되던 인원을 2,40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경찰 간첩 못 잡지요. 국정원 간첩 못 잡게 하죠. 그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무너졌지요. 기무사 무너졌지요. 지금 이 나라에는 간첩 잡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라고 어떻게 나라를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2012년인가요? 대통령 선거 때인가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 간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황장엽 씨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간첩이 한국에 재수한다 한 5만 명은 된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체포됐던 사회면허부 간추 김동욱 씨는 볼수 정복 세력이 1,000명은 넘는다고 북한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동안에 북한은 수없이 많은 무장 간첩을 난파를 했고 김정일이 조카 이한영이를 암살을 했고요. 황장엽 씨를 암살하기 위해 갖고 암살조를 2번이나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바로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떻냐,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북한의 공작기관, 대남 공작기관들이 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000명입니다. 그 15,000명이 가만히 밥 먹고 놀고 있겠습니까? 조직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조직에서 어떤 일 안 하고 간첩 난파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그 기관을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000명이 어떻게 하면 감천을 난파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정보를 빼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눈을 부릅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간첩이 없다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정치인이요 얼빠진 정치인입니다. 안철수 씨는 참 답답한 것이 안철수 씨가 바이러스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또 북한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간첩 아닙니까? 그 간첩 간첩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전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가 대영호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저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하고 대남 공작기관들한테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만일
내 보십시오. 태영호, 뭐 이해란, 뭐 지성호 이런 유명한 탈북자들, 탈북 인사들, 여기 와서 활동하는 탈북 인사들 즉시 암살을 할 겁니다. 분명히. 만일 이분들이 암살 당한다면 그건 단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요, 산업시설 폭발을 하거나 무슨 이런 것들도 큰 철도 같은 거 이런 것들 폭파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 아현동에서 무슨 통신 거기 회선이 사고가 났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쪽에 연천인가 어디서 화재가 나서 큰 화재가 났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밝히지 못한 사고들이 따지면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북한 간첩이 한 소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는 이 동안에 북한 간첩들은 나와서 저 해안가 어디 나무 밑에다가 폭발물을 숨겨놓고 어디다가 기관단총을 숨겨놓고 어디다가 기관총을 숨겨놓고 있을 겁니다. 만일 때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또 잠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 그걸 파갖고 테러를 하고 할 겁니다. 요즘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할 적에 임무를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정착해서 살고만 있어. 임무를 주고 나면 임무하다 그러는데 다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무 안 하고 그냥 평상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가서 낚시령을 내서 어디 해안가에 어디 소나무 밑에 있는 폭발물을 갖다가 어디를 폭파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앞으로 김정은이가 수틀리면 한 방 두 방 어디 철도 한 번 끊고 어디 정유공장 하나 폭파하고 그러고 시침이 딱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가서 총살을 맞아서 불태워졌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없다가 무슨 사과도 아닌 사과 쪼가리 같은 종이 한 장 먹고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이정자들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국정원이 앞으로 이제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하면은 정보 수집하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하라는데 또 그게 또 얼마나 웃기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법에. 정보를 수집하는데 반국가 사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북한하고 연계가 있는 반국가 행위자만 정보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어떤 그 정보 이런 안보 사범들이 북한하고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 막바지에 나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밝히지 않은 정보 수집을 하지 마라 그러니 정보 수집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정보 수집권을 준다. 정보 수집권은 고난도 아닙니다. 뭘 하는 거 그거 갖고는요, 출입국 기록도 조사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도 조사할 수가 없고 범죄 기록도 조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저기 무슨 산림청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보다 한풀없는 강제력 아무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그거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원들도 뭔가 건강보험 수혜 혜택을 잘못 받는 이런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 갖고 수사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선수들한테 구타하고 이러는 거, 그거 하는 데에서도 우리도 수사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첩 잡는 국정원에 수사권 없이 정보권만 갖고 하라?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간첩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간첩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해서 그래서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과 국정원이 나누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물어주는 게 무슨 권력 분산입니까? 말을 해도 어지간히 무슨 타당한 말을 해야죠. 이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하는 일입니까?
또 한 가지 박지원 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저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된다. 그런데 흑역사 하지만 대공수사권이요. 문제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유선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뭐 뭘 위조했다고 그러는데 전 후배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걸 겁니다. 그럼 그 외에는 지난 30년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한 번도 문제되기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뭔가니까 대공수사권은 정치에 개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발가락이 아픈데 손을 자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본지수가 맞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정부 관계자 누가 나서서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서 정말로 남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를 하나라도 밝혀주세요. 하나도 밝히면 내 정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할 겁니다. 뭔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원통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정치 개입 방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국정원장 박지원 같은 그런 정치인 임명하지 말고 정보 전문가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부당지시 거부권이라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하는 거 이런 거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은 갖고 저 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외부 기관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 근무하면서 어떻게 윗사람한테 제가 부당 지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만일 특히 정치 개입하는 이런 지시를 받는 사람은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 제소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국정원에도 옛날에는 뭐 어느 지역 출신은 없고 어느 지역 출신은 특혜를 받고 뭐 국정원은 옛날에는 우파들 뭐 지금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당 그 전신인 그런 우파 정당들이 이제 지지하는 사람만 대부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국정원 내에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하고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그 차지에 무슨 정치 개입하라고 한마디 나와보십시오. 오한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국정원을 완전히 불구를 만들고 폐지에 가까운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반환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는 무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지켜지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할 그렇게 그게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나이브한 이런 그 무슨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라리 그런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에서 북한하고 국정원 폐지, 무슨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그게 북한이 지금 70년대 그 소망해오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걸 달성시켜줘서 그래서 어떤 남북 화해를 하자고 그러는 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몽땅 들어서 북한 김정은한테 바치는 거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절대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나쁜 의구심을 가진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좀 일을 하더라도 사례에 맞게 떳떳하게 국정원 계획을 하는데도 국정원 발다리 자는 일만 하지 말고 국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아까 그 박영규 선배님께서 이스라엘 모사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사드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사드의 힘은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 커뮤니티가 모사드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치 그 범죄자 아히멘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갖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잡은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민 사회가 그걸 해줬습니다. 그만큼 교민들이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국정원이 옛날에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그때 권력 있는 기관이다 했지만 국정원이 참 하는 일, 좋은 일을 한다, 꼭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요즘은 도와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국정원을 아주 나쁜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폐업을 하니까 거기서는 대사, 총영사 이런 사람들을 다 국정원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포가 뭐하러 그 국정원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해외 한인사회 정말 좋은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이 정권 가진 분들, 위장가 분들에게 강하니까 나라는 영원하고 민족은 영원한 겁니다. 일생인 그런 정권적인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관을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알고 이걸 국정원을 지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국민들이 이 엄중한 이렇게 위험한 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보도해주고 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이제 국정원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